8월 2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새벽에 쏜 북한의 발사체가 어제까지도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한미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국은 어제 아침까지 방사포라고 청와대가 우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포가 어제를 지나면서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평양 순안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요. 이번에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고도가 550km, 사거리가 2700km로 일본 이 홋카이도 위를 지나서 북태평양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평양 순환이 아닌 원산 근처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쐈을 경우 괌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미사일은 결국은 일본 그 동북 지역 상공을, 일본 영토 상공을 이렇게 넘어갔고, 넘어가는 동안에 일본의 신간선이나 이런 주요 철도도 스톱을 했고,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하라고도 했습니다. NHK는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1단, 2단, 3단으로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번에 이 미사일을 쏜 부분은 며칠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지만은 그것이 방사포인지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결항된 신형 방사포다라고 한국이 우왕좌왕하고 또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유리하게 하면서 내부 분열이 생기는 듯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정신 차리라고 한 방 더 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9일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 이번에 쏜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IRBM으로 해당되는 화성 12형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미사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북한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낮은 거리에 떨어뜨렸는데 방향만 조절하면 괌까지 실제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쏴서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게 쐈는데 이번에는 실거리 사격을 해서 그렇게 높게 쏘지 않으면서 2700km나 이렇게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고각 발사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30에서 45도 정상 각도로 쏘므로써 이 정상 각도로 쐈을 때 대기권에 들어갔다가 또 그 밖으로 대기권 밖에서 안으로 재진입하는 부분을 이렇게 테스트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것은 처음인데요. 여태까지 일본 상공을 지나간 것은 98년에 한 번 있는데 이때는 로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고 했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7월 22일 칭찬을 하면서 대화운운하니까 7월 26일 날 한 방을 쐈는데 미국은 여기에도 개의치 않고 틸러슨 장관이 여전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것은 한국을 향한 부분이지 미국을 향한 부분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이 미사일이 아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는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애써 방사포라고 우기는 속에서 북한이 또 한 방 뒤통수를 한미 양국을 때렸습니다. 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네들이 우리를 무슨 칭찬하고 대화하자고 하든, 너네들이 우리를 보고 이 정도는 도발이 아니라고 하든, 즉 한미간이 각각 보인 북한에 대한 비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너네들이 비굴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정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엊그제 그것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다가 어제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합참본부는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쏘고 난 직후에 방사포일 것 같다고 할 때도 증거가 없었고요. 어제 미사일일 것 같다고 할 때도 별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군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청와대가 그것이 미사일이라는 증거 있냐 하니까 증거 없으니까 그럼 방사포 아니냐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얼지 훈련만 끝나면 문정인이 예고한 대로 이 남북 간에 뭐 좀 해보려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딜하기 전에 한국이 북한하고 먼저 딜해가지고 이 미국의 북한과의 평화적인 어떤 협상 절차를 거치면 그것이 한국이 전부 만들어냈다 하려고 그래서 이 난리를 갖다가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집에 가기 바랍니다. 그 사람 영 시원찮아요. 미국 간다는데 미국에서 내 듣기로는 이제는 연민을 정을 느낀다라고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짓을 국내에서 하고 자빠졌는데요. 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던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과는 다르게 굳이 방사포로 우긴 것은 북한의 도발 수준을 아주 낮춰서 방사포 싼 거는 포사격이지 그것이 지금 미국이나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규정하는 도발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참 관계자는요, 군은 당시 최대 고도와 비행거리, 발사각도 등의 재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mm 방사포 또는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 잠정 평가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미사일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청와대에 초기 데이터만으로 분석해 봤을 때 300mm 방사포에 근접한 걸로 평가되지만은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요 근래에 북한이 뭐든 몇백 킬로 넘는 걸 쏘면 일단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재원을 갖다가 미국,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압축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제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한미일 삼각 협조조차도 되지 않고 미국 측으로부터 별도의 정보조차도 일본 측으로부터 별도의 정보조차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해석과는 달리 청와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국방부가 모두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군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로 창피한 노릇이고 정말 이런 작자들한테 국방비 들여서 월급 주고 무기 사준다는 것 자체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정말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합참의장 이하 대한민국 군 산청부요, 정말로 이따위로 할 바에야 다 사표내고 집에 가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군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들 출세하고 월급 받아먹고 당번병 부리려고 군에 있습니까? 정말 쓸개도 없는 작자들 아닙니까? 자, 한미일 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한국이 서둘러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낸 겁니다. 왜 이번에 쏜 것도 개량형, 오늘 아침에 쏜 것도 또 신형 방사포라고 우기지 그럽니까? 북한이 2700km 가는 방사포 개발했다고 우기지요. 왜 그거는 그렇게 말 못했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방사포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우리 정부에 미치는 차이가 없다. 저강도 도발이면 분명하다. 이 청와대 작자도 웃기는 인간이에요. 미국을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고강도 도발이고 한국을 겨냥한, 미국도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쏘면 저강도 도발입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벌어지는 문제는 고강도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벌어지는 문제는 저강도입니까? 고저의 기준이 어떻게 그따위로 대먹었습니까? 차라리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거는 저들이 싸우는 거니까 우리한테 떨어질 일 없으니까 저강도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 고강도 아닙니까? 고와 저의 관계도 구분하지 못하고 오른쪽 왼쪽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정말로 썩어 빠진 인간들이 청와대와 군에 널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자빠졌습니까? 야당에서는 결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 가해질 비난과 우려를 의식해서 우리 정권이 스스로 그걸 북한을 도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해석을 해줘가지고 북한을 변호해 준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과정에서 보면 석연찮은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요. 군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가 전부 적절하게 작전을 짜서 움직인 듯이 보입니다. 애초에 군은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를 근거로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정은 안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또 살 열어두고 청와대가 좋아할 말만 한 겁니다. 그런데 비행 궤도로 보면 방사포로 추정되지만은 비행 속도가 스커드 B급, 즉 음속의 4.5배였기 때문에 이것은 방사포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발사체의 기종을 속단할 경우 북한의 도발 의미와 의도를 규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군은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NSC 회의를 개최한 뒤 서면 브리핑에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사실상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당초 브리핑 내용에는 방사포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청와대 안보실 요청으로 이 말을 또 넣어서 재배포했다고 합니다. 윤영찬 소통수석도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고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미 태평양 사령부와 러시아 당국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상황에서 추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방사포라고 서둘러 발표해서 혼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미국과 대북 정보 공유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미국 측이 한국 측과 도대체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일본 측과는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왜? 일본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본이 이 미사일의 궤도 추적을 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군은 청와대 방사포 추정이라는 발표가 있기 전에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런 해명을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도발할 때마다 한미 당국은 이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신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 평가가 다를 때는 발표를 유보해서 며칠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5, 6일 이상 지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는데, 즉 한미 간에 공동 합의를 해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안의 민감성이나 대북 역정보 등을 고려해서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서둘러서 방사포 추정이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거죠. 저 웃기고 놀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북한하고 저렇게 대화가 하고 싶어서 도발을 아니라고 말을 굳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북미 간의 대화 기류를 의식해서 저강도 도발이라 한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은 웃기는 이야기고, 북미 간에 뭔 대화가 될 것 같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고 북한하고 얼지 훈련만 끝나면 모종의 뭔가를 딜하려고 하다가, 그러려다 보니까 도발을 했다 하면 딜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했다가 오늘 북한이 확실하게 한 발 쏘음으로써 얼지 훈련이 끝나고 그렇게 고대하는 북한과의 대화 구애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자, 청와대가 국방부보다도 먼저 발사체의 종류를 추정해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 이 짓거리를 했냐? 결국은 청와대가 ICBM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통상적 훈련 대응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청와대의 후속 발표도 정말 기가 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도발이라고 한 청와대 발언을 본다면 이자들이 무슨 속셈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하기는커녕 북한의 청와대는 남측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규탄 성명 없이 대화를 강조한 부분, 또 대화 국면으로 얼지훈련이 끝난 직후 전환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기왕에 창피하게 된 거 그냥 넘어진 김에 우기자라고 지금 가는 거죠. 어찌됐든 저강도 도발이라는 게 분명하다. 청와대는 고저가 뭔지 오늘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군이나 우리 정부에는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구구절이라고 하는 행사, 또 8월 25일 성군절 등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서해 5도 점령 훈련을 하고 서울 평정 등을 이야기를 했고 8월 25일, 8월 26일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서울은 이것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나라의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청와대인가? 문 대통령이요. 그 많은 국방비를 갖고 뭐 했냐 묻기 전에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왜 이따위로 발표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따위로 처신을 하니까 북한과 대화의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노니까 미국, 일본이 나선 대북 독자 제재에서 지금 한국이 빠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4형을 2차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한 29일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8월 22일, 일본은 8월 25일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독자 제재 내용을 제대로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독자 제재를 조만간 발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굴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2, 3번 경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달 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을지훈련 마지막 기간이나 구구절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어제 국정원이 이 말 했기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에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원은 그제 26일 날 쐈던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정원하고 이야기만 잘 했어도 이런 개망신을 당하지를 않았을 건데요. 자, 청와대에 정의용 NSC 의장, 국방부 장관은 이쯤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일 없겠지만은요. 이 나라의 청와대인지 북한의 변호인단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 마당에 대화국을 좀 하겠다고 북한의 변호인단처럼 처신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요.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랍니다.